베트남 전쟁하면 그냥 경제 발전 이런 도식 말고는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이게 20년 전에 한 어떤 연구자가 수집한 통계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 통계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통계나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피해를 주장하는 베트남인이 오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당연히 한국에서는 최초로 베트남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일 거고요. Xin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Nguyễn Thị Thanh, ở làng Phong Dậy thuộc tỉnh Quảng Nam, Việt Nam. Hơn bất cứ điều gì, tôi rất bâng khuâng về sức khỏe của những người bệnh đang bị ảnh hưởng dịch Covid-19 đang mang lại trên toàn thế giới suốt 3 tháng qua. Tôi rất vui và rất biết ơn khi nghe những người bệnh Hàn Quốc đã thay tôi tham gia tố tụng dù trong thời điểm khó khăn nào. Tôi đã từng qua Hàn Quốc 3 lần để kể và lần chứng về vụ thẩm sát dân thường do quân đội Hàn Quốc gây ra trong thời kỳ thống chiến Việt Nam. 2019, 103 nạn nhân của Việt Nam, trong đó có tôi, đã đệ đơn thỉnh cầu đến Nhà Xanh nhằm thúc đẩy chính phủ Hàn Quốc và xác minh sự thật, xin lỗi chính thức và đưa ra biện pháp khắc phục thiệt hại. Nhưng rốt cuộc câu trả lời sẽ không làm gì hết. Từ Bộ Quốc phòng khiến nhiều người dân Việt Nam rất đau lòng và thất vọng. Vụ kiện lần này không vì quyền lợi cá nhân tôi mà là cơ hội cho những phục hồi danh dự cho những nạn nhân thẩm sát Việt Nam. Vì thế nên tôi không ngừng nỗ lực để làm mọi thứ để có thể chiến thắng cho những người bệnh Hàn Quốc trong đã dâng tay nhiệt tình giúp đỡ tôi. 피해자들이 요구한 게 진상조사, 인도적 차원의 어떤 조치, 그리고 한국 정부의 사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국방부를 통해서 2장짜리로 국방부에서 청원 회신을 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정중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이었고,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베트남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죠.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베트남은 뭐예요? 베트남 국가예요? 베트남 피해자예요? 사과의 대상은 피해자죠. 네. 누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하려면 그 행위를 당한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사과하라. 위안부 문제에 사과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피해자가 직접 일본 정부와 협상하거나 그 사과를 받는 절차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사과를 받는 사람들은 피해자인 거죠. 심지어 그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시민단체가 베트남 중부의 한 성을 돌았을 때 103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진까지 특정하여서 한국 정부 청와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해달라. 사과하고 그 사과에 맞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103명이고요. 조심스러울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로서는 고려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 라는 방식으로만 응할 건지, 그렇죠. 이거는 실망스러운 태도이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종전 이후에 5년 후에 5.18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80년이니까. 폭력의 고리 속에 그 작전 관련된 공수부대도 이제 광주 시민들을 베트콩처럼 이렇게 했다. 베트남 전쟁이 단지 그냥 전쟁의 역사로서만 기억하는 것 말고도 이게 한국의 어떤 현대사의 흐름 속에 폭력의 한 기억으로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 역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든 피해와 가해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참전군인들이 국가폭력에 동원됐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참전군인들이 전쟁 이후에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한 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는 늘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놓는 것에 너무 능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광주 5.18을 봄에 있어서도 제주 4.3 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국가가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을 행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도 주저함이나 저함이 생길 거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지 않았던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자리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 운동이 계속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동시에 이 가해의 기억, 그리고 그 가해의 기억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훈련, 연습, 기억들이 쌓이는 사회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언제든지 이것이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